유승록 박사님과 함께 최근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의 성과라 할까요? 그 효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큰 틀에서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이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는 참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 한중 관계에서 특히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가 청산이라는 기업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포스코 스테인레스 부분에 있어서는 큰 위협적인 대상이 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수입 규제로 연결된단 말이죠. 유승록 박사님은 이번 그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큰 틀에서. 네, 사실 철강 산업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국내 철강 산업의 발전 단계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지금 현재 스테인레스에 대한 AD 조치가 향후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사실 상당히 개방적인 그러한 정책을 펴왔었는데 철강 산업에 있어서는 이 AD 제소를 스테인레스 AD 제소를 기화로 해서 다른 제품까지도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AD 부과하고 난 다음에 AD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실질적으로 AD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AD의 효과인지 혹은 코로나의 효과인지 맞습니다. 사실 상당히 이제 헷갈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AD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한중 관계 스테인레스 부분에서 나타난 이 갈등 이게 대해서 이제 수입 규제 이렇게 정책을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이 와중에 그냥 또 코로나라는 사태가 생기면서 이 사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 철강사의 수익성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 좋아진 경영 성과가 이 수입 규제의 성과인지 뭐 그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야,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 상승의 흐름이 작년 말부터 사실 시작됐었거든요. 가격이 사실 2000년 6월만 하더라도 그 스테인레스 열연 가격이 한 250만 원대 정도였는데 금년 2월 초순만 되면 그게 한 300만 원대로 올라가고 지금은 거의 11월 1일 포스코가 뭐 또 30만 원을 올려서 거의 400만 원대로 지금 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9월 25일 날 그 AD 최종 판정이 났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효과가 진행되는 AD의 효과는 그때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사실 가격 인상은 가격 상승은 그 이전부터 진행됐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AD의 효과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어떤 수급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상당히 급등했다. 특히 그 코로나가 사실은 오히려 더 전 세계적인 가격 급등의 원동력 아닙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뭐 국제적인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웠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아직 이후는 아니지만 코로나 1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생각보다 산업 생산이 좀 빠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그런 수출 억제 정책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제 가격을 올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났죠. 그렇다면 이제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가 우리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그 효과가 뭐냐를 우리가 볼 때 이 코로나로 인한 가격 상승의 효과를 뭔가 좀 배제하고 봐야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수입을 규제를 하는 이유는 국내에 가격을 올려서 생산자들이 생산 활동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인데 사실 AD가 최종적으로 부과되기 이전에 이미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사실 AD를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포스코나 우리 국내 업체들은 생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AD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기가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AD가 아니고 코로나 효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코로나의 그 안개가 싹 거치지고 나면 진짜 이제 우리가 좀 더 수익 규제 정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그렇죠.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때 돼야지만 실제로 AD의 효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두 가지 큰 현상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의 효과도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든 정책을 펴놔놓고 그 정책을 제대로 평가해야 될 텐데 이런 게 두 개가 섞여 있어서 제대로 평가 못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수입을 규제를 AD는 수입을 규제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수입을 막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제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에 사실 국내 가격이 더 싸다 보니까 수입 업체들이 수입을 할 그런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이 줄어들 것인가? AD가 사실 가격이 역전됐을 때도 첫째 역전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도 가격이 국내 가격이 좀 더 국제 가격보다 예전 상황과 같이 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가. 그때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업체들이 이제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입도 계속 줄어들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때 대해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만 이번 그 수입 규제 정책, 특히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는 한국 철강 산업의 어떤 성장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번 사례를 매우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지 앞으로 닥칠 많은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딱 보면 약간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우리가 뭔가 이 정책의 성과를 투명하게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실 현재 상태로서는 수입 업체들도 국내산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포스코 같은 경우도 포스코도 실제로 가격을 국내 가격을 계속 인상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AD가 우리가 정말 그때 부과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 보면 AD를 부과할 필요가 있었냐? 뭐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 아닌가. 그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정책을 할 때 정책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하고 단기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과를 너무 이렇게 혼재하면 이게 뭔가 정책을 제대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꾸 눈앞에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혼재하지 말고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그 논리는 그 논리대로 가고 눈앞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은 현상대로 우리가 또 대처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격 격차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포스코가 뭐 어쩔 수 없이 수입을 유인한다는 그런 그 명목하에 이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수입 국제 가격하고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AD의 효과는 AD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AD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나라 그 스테인리스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AD를 해놓고는 사실 AD의 혜택은 사실 생산업자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수요업체는 사실은 보면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업자의 이익을 사실 그 수요업체들은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산업체들이 AD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경쟁력을 높여서 그 이익을 AD로 수요가들이 부담한 비용을 그 이후에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어떤 의무감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거죠. 하여튼 뭐 이번 수익 규제 과정의 평가나 결과적으로 누가 더 이득을 받느냐, 누가 어떤 성과를 챙겼느냐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몇 시간에 걸쳐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번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가 한국 철강 산업 발전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특히 최근에 어떤 중국의 부상, 중국의 대표적인 스테인리스 기업인 청산의 부상,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한국 스테인리스 산업과 선도기업인 포스코의 어떤 그런 대응, 여기서 이게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게 이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스테인리스 말고 많은 철강제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가 좀 더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참 스테인리스를 단순히 스테인리스 AD로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발전 단계상 봤을 때 선진국의 경험을 봤을 때 성숙기에 접어들면 대체로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경쟁력을 가지고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발국들이 대부분 AD나 다른 그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를 하는. 그 뭐 우리가 미국의 사례에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앞선 나라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시발점이다.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열연이든 후판이든 다른 뭐 냉연이든 다른 제품으로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스테인리스 AD 부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잘 그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한번 향후에는 정말 그러한 문제점 없이 스무드하게 좀 보호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 무역 정책을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번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 볼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한국 철강 산업 발전 전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여기서 뭐 공과를 따진다기보다도 매우 철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하고 겹치면서 우리가 이 정책의 어떤 목표나 수단이나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몇 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